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티타임즈 초대석의 김종환입니다. 시티타임즈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민선 5기를 1년을 남겨놓은 가운데 대전시의회의 하반기 의장으로 의회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는 곽영교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을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먼저 대전시민 그리고 저희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 여러분, 이제 6대도 후반기에 들었습니다.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또 제가 후반기 의장을 맡은 지 1년이 됐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바쁜 1년, 그리고 3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우리 시의회가 여전히 시민들과 우리 시티타임 독자 여러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6대 대전시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세월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빨랐는데 그동안 또 뭐 많은 의회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의장님께서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뭐 성과라고 자찬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6대 들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우선은 시민들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 또 많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와의 관계 또 혹은 시민 참여형 의정 활동에 관련돼서 인터넷을 통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접하는 그리고 수렴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열린 의정으로 또 우리 의원들의 의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연구 모임도 대폭 지난번에 비교해 볼 때 네 군데의 연구 모임을 만들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뭐 그냥 통계적인 수치입니다만은 지난대보다는 약 56% 이상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건수가 늘었고 네. 또 우리 의회의 아주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입법 활동도 96% 이상 그 의원 입법 발의가 늘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수치를 볼 때, 통계치를 볼 때 지난번 때보다는 우리 6대 의회가 많이 생산적이고 또 열린 의정을 펼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대전시의회가 지난 3년간 역대 최고의 입법 활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조금 전에도 뭐 네, 그렇게 이제 그렇습니다.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아마 기억나시는 그런 게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그동안 시정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여러 가지의 정책들 또 입법들 안중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입법안들이 많았습니다. 네. 사회적 자본 또 협동조합에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경제 쪽에 관련된 이런 중요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조례안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대부분 입법 발의했다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 네. 나름대로 좀 냉정하게 해주시죠. 네, 뭐 조금 전에도 제가 통계를 말씀드렸듯이 행정사무감사 시 지난번 의회보다는 56% 이상의 지적 건수가 많았습니다. 네. 물론 지적 건수가 많은 것이 잘한 거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그 지적한 내용과 그리고 또 수정되고자 하는 그런 향후의 그 팔로우십도 상당히 우리 6대 의회에서 앞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이번 정례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추경 예산이나 여러 가지 중에 상당히 지금 굉장히 고심하고 또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3년간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고 나름대로 이제 뭐 지금 6대 회기가 1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해온 그 해결 건수에 대해서 의장님 나름대로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네, 우리 6대 의회가 그동안의 그 정부와의 정책에 관련해서 현안된 문제들을 많이 해결을 해왔습니다. 네. 우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우리 의회 차원에서의 반대 활동인데요.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
5대, 6대 전반부 이상태 의장이 주도가 됐고 또 제가 운영위원장으로서 실무적으로 책임을 지고 우리 충청 지역의 시, 광역, 기초의회 의원들 약 1000여 분 이상이 국회에 상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충청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 전부 모이신 가운데 우리 세종시의 수정안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해서 세종시 수정안이 폐지되는데 일조를 했고 기었고 원안대로 사수하는데 관철했다 하는 큰 쾌거가 있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에 과학벨트 유치와 관련해서 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명박 정부 마지막에 대전시가 과학벨트의 거점 도시로 또 주변 지역이 기능 도시로 결정되게 되는 쾌거를 또 이룩했고 그 후로도 과학벨트에 관련돼서 가장 나은 최적의 안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고 현재 그것을 고민 중에 또 있습니다. 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 의회는 정당을 달리하는 정당들 간의 세력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과학벨트에 관련돼서 둔국지구에 IBS가 지금 엑스포 과학공으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시했고 또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그것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시도 물론 찬성하고 있고 어떤 것이 정말 대전시를 위해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 대전시 의회가 정당 간의 투쟁의 산물로 이루어져서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또 약속드리고 멋진 또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이 이제는 서로 협업하고 갈등하지 않아야 될 걸로 봅니다. 과학벨트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을 또 볼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상생하기 위한 대전, 세종, 충청 상생발전특별위원회를 지난 제가 의장에 취임하면서부터 발족을 시켜서 네. 활동하고 있고요. 또 대전 외곽 지역으로의 서로의 상생도 중요하지만 또 대전 내부적으로 보면 지역 간의 불균형이 좀 있습니다. 동구, 대덕구, 중구의 그 지역들은 비교적 유성구와 서구에 비해서 좀 소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특히 도청이 이전되면서 중구 지역의 원도심 지역이 지금 공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들어서 원도심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또 구성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그 사무실도 도청사에 상징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지금 활동하고 네. 있습니다. 등등 또 도청 이전 특별법과 관련해서 그 소위 최고의 안이 우리 강창희 의장께서 내놓으신 그 안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은 참고적으로 대전과 충남 또 대구와 경북의 입장을 모두 살려주는 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안이 가장 최적안으로 보고 물론 이명수 의원님 또 박수현 의원님의 제안하신 안도 있지만 우리는 강창희 의장님의 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또 대구, 경북, 대전, 충남의 4개 시도의 의장들이 또 강 의장님을 찾아뵙고 특별법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또 건의한 바도 있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동안 우리 지방의회에 오랜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 입법 보좌관 제도 그리고 또 의회 인사권 독립 등에 관해서도 저는 대전 전국 의장 협의회 사무총장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무총장과 또 의장협의회 회장 등과 같이 또 국회를 방문해서 보좌관 제도 내지는 인사권 독립에 관련된 지방의회 관련 발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또 적극 개진하고 건의하는 등 나름대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기억에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중에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 대한 여야 네. 입장 상반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여야의 의견이 상반되다 보니까 실현성 여부에 의견조차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의장님 나름대로의 견해는
어떤 것이 더 낫고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저는 우선은 제가 물론 전문가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시의원으로서 정말 어떤 안이 대전을 위해서 최적이 아닐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5대 의회 때는 엑스포 재창조와 관련한 자문위원으로 또 활동도 해서 엑스포 과학공원에 대한 상황도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다 아시겠지만 대전은 대덕 R&D 특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미래의 비전을 봐야 됩니다. 그동안은 R&D 특구와 대전시와의 관계가 그렇게 썩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특구이고 또 대전은 대전시의 또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예산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밀접한 관련을 갖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의 100년대계의 먹거리를 걱정할 그런 과학벨트를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대전이 낙점이 된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충남과 세종, 오송, 또 천안 등이 기능지구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점지구로서 대전에 R&D 특구 연구단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장점이고 그리고 대전이 창조 경제의 핵심 전진기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네. 이런 차원에서 미래부의 제안으로 대전시가 4가지의 조건을 걸고 그것이 수용되는 전제로서 미래부의 제안을 수용한 겁니다. 요청한 것을. 뭐 그 안을 보면은 우선은 그 기초과학연구단지가 둔곡에서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오는 것이 이제 첫째 조건이고, 그러나 과학벨트 부지 104만 제곱평방 미터의 부지는 전혀 축소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전시의 전제 조건인데 네. 미래부가 다 수용을 했습니다. ISBS 부지의 부분만 산업단지로 활용하고 전용화해서 산업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사실은 대전에서 신동지구와 둔곡지구를 처음에는 산업단지로 개발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5대 민선 4기 또 의회로는 5대 의회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의료 산업 첨단 의료 산업 복합단지의 제안으로서 대전이 그것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대전이 탈락이 되면서 그것을 산업단지화 하려는 입장에 있었을 때 과학벨트의 핵심 기지로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벨트로서도 손색이 없지만 산업단지화로서는 당연히 대전이 필요로 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지역에 IBS 부지만 따로 엑스포로 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로 왔을 때 어떤 이점이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혹자는 엑스포 부지에 무상으로 그걸 주는 거 아니냐, 뺏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은 엑스포 부지로 왔을 때 무상으로 주긴 합니다만은 거기에 걸맞는 무상에 대비하는 여러 가지의 그 미래부가 대전시에 내놓을 안들이 있습니다. 일단 500억을 예산을 세우기로 했고 또 2,500억에 대한 여러 가지 창조 전진기지로서의 역할들을 하기 위한 그런 민간 투자 사업이라든지 정부의 또 R&D 특구에 지원할 계획들이 이미 지금 준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면은 우선은 전체적인 예산이 어떤 것이 과연 많고 크고 적은가를 한번 따져봐야 될 것이기도 하지만 네. 절대 적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과학자들이 원하는, 그리고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는 과학벨트 또 IBS의 그 전준기지는 과학자들이 원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바로 과학자들이 그 엑스포 공원을 최적의 적지로 꼽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지 매입비로 인한 엑스포 부지를 뭐 뺏겼다, 빼앗았다라는 논란을 종식시키고 과학자들이 원하고 미래의 가장 창조경제 핵심 기지로 활용의 가치가 높은 그런 엑스포 공원이 IBS로 오는 것은 그런 면에서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저는 보고 그렇게 있습니다. 생각을 하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도청 이전에 따라서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참 이거 우려하는 시민들 많고 그렇습니다. 도청 자리로
지금 이제 각종 뭐 시민대학도 유치가 되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별위원회도 이제 가고 이제 그런 했는데 이게 이제 의회 차원에서도 어떤 근원적인 대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바람인데 네.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역할이 그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물론 중구의 그 도청 자리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 저도 시민대학 출범식에 참여하고 왔습니다마는 네. 이 시민대학을 출범하기까지의 여러 가지 소요되는 예산과 재원에 관련돼서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동의를 해줬습니다. 네. 연인원 50만 또 등록 인원이 3만이 되는 그런 수강생들이 구 도청사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역이 활성화되고 상업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보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교육을 통한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20대 80법칙으로 20%를 국가 공공교육제도가 담당한다면 앞으로 있을 80년 동안에 그 80%는 결국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텐데 지금 뭐 사회적 자본 얘기하고 시민의식 얘기하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시민의식, 민주의식, 선진의식은 좀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또 특히 대전의 사회적 통합, 갈등의 해소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우리 시민대학이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먹고 살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어떤 분들의 경우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네. 얘기들을 하는데 어쨌든 뭐 시민들이 좀 여유롭고 풍요로움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떤 면에선 시민의 대변자는 의회의 몫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당연히 의회도 네,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요? 뭐 대책도 대책이지만 이제 대전이라고 하는 특성을 잘 살펴볼 때 아까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전에서의 미래는 저는 그 과학벨트가 있는 그런 대덕연구단지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덕연구단지에서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혹은 각각의 그 연구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상용화하고 그 상용화한 기술들이 창업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첨단 산업 벤처 기업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벤처 캐피탈이 잇따라 또 지원이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뭐 1인 기업서부터 뭐 수십 명의 기업, 뭐 100여 명, 1000명의 기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때 대전에 일자리가 많아지고 대전의 경제가 거기에 뜰중심으로 발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전은 광역도시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싸서 대기업이 오기에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은 그런 중소기업을 창조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의 그 큰 대목표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전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통 편의주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살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 전국의 일일 상하권이 돼서 교통의 요충지다라는 것만 가지고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관광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전 세계 유명한 그 도시들은 정말 그 선조들을 잘 뒀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이 없이도 관광산업을 통해서 많은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뚜렷한 관광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관광 이벤트적인 요소를 동원한 즉 예를 들면 어떤 축제 이벤트를 통한 관광객 유치 또 의료 관광을 통한 외국의 그 의료 관광 수요 인력들을 좀 대전에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관광 인력을 통한 산업 또 DCC를 통한 뭐 소위 그 마이스 산업, 네. 회의 산업이랄지 이런 그 전시회 뭐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그것 일종의 다 그것이 뭐 관광 큰 틀에서 보면 관광 이벤트 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을 그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축으로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벤처기업
네. 창조기업, 또 하나는 이제 관광 이벤트 마이스 산업,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는 농업의 시대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데, 이제는 우리 농업도 예전에 벼농사만 답습하는 농업이 아닌 첨단 기술이 복합된 그런 도시 근교적인 아주 그 바이오 산업이 네. 필요로 할 텐데, 우리 대전이 그러한 여건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따릅니다. 하나는 연구력과 하나는 유통입니다. 그런데 금산이 세계적인 인삼시장이 됐던 것은 유통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대전도 이제는 농업의 유통의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유통센터 내지는 유통의 중심지로만 만들어진다면 농업, 근교농업의 아주 대표 전진기지, 또 바이오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 가지 축으로 우리 대전이 좀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네. 그런 쪽으로 우리 의회도 열심히 노력하고 싶습니다. 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6대 의회에서는 대전시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의정 슬로건을 그렇습니다. 선정했다고 네.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조그만한 그 군소도시도 시정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네. 물론 대전시에도 늘 목표가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 도시, 뭐 대전이랄지 행복한 도시 대전.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 광역의회에서는 어떤 의정 슬로건을 내세워서 해본 적이 대전에도 없고 전국에도 없었습니다. 네, 네. 그만큼 의회가 시정의 하나의 견제자로서의 역할에만 충실을 하겠다라는 의지이고, 그간의 어떤 대안을 내세워서도 그것 위주가 아닌 어떤 정책적 그 대변자가 아닌 시민의 대변자, 이런 아마 기능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구호를 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모를 통해서 우리 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좀 정리해보자 해서 큰 슬로건을 정한 것이 시민의 눈, 시민의 마음으로라는 네.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정말 이 구호를 통해서 시민의 눈으로서 바라보고 시민의 마음을 읽어서 시민의 마음으로 의정활동과 시정을 같이 견제하고 내지는 대안을 제시하자라는 네.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글쎄요. 시민의 눈과 시민의 마음을 보고 또 이해한다면 정말로 시민들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이제 6대 의회가 1년도 채 남질 않았습니다. 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셔야 되는데 하반기 의장으로 향후 의정 운영 방향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네, 이제 6대회가 1년 남아 있습니다. 네. 1년 남은 기간은 뭔 새로운 사업을 집행하고 계획하기보다는 기존에 잘 해왔던 것은 더 계속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다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살펴서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그럴 거로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1년 후에는 또 새로운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상반기 3월 정도에서부터는 아마 의회나 집행부의 활동 기능이 다소, 특히 의회는 위축되고 아마 회의도 뭐 그렇게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선거 일정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바지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추경 예산, 그 다음에 10월에 있을 우리 임시회의, 또 한 가지는 이제 11월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의 행정사무감사와 또 내년에 본예산 심의 등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의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난해에도 쭉 그래 왔듯이 시민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하고, 또 시민단체의 의견도 전폭적으로 듣고 수용하면서 시정에 대한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또 내년 예산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그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곽 의장께서는 자치행정학 박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학 박사로서 바라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의회의 성과라면은 이제 네. 학자의 입장에서 좀 말씀을 네. 해주세요. 어떤 것을 들 수 있겠습니까? 지방의회가 지금 다시 부활된 지가 22년째입니다. 그간에 부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8.15 해방 이후에 우리 정부가 구성된 이후로는 사실 지방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5.16을 통하면서 지방의회가 잠정적으로 지방자치가 중단된 사태를 맞이했는데 이제 그것이 부활된 것이 1991년도입니다. 그 이후로 22년 동안 지방의회가 여러 가지 숱한 역사와 화제와 시민들의 우려와 기대를 통해서 발전해 온 겁니다. 많은 공도 있고 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혹한 평도 있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우리 지방의회, 지방자치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할자치라고 합니다.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 재정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는 20%의 재원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로 자치 입법입니다. 위임 입법 제도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입법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정부 상위법에 위임된 것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지방자치에 본질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비근한 또 예로 집행부와의 의회와의 관계도 지금까지는 중앙과 지방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수평적으로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에서도 사실은 강시장 약의회 제도로 되돌이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인사권 독립이 첫째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그 수족의 인사권을 집행부가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의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되겠는지 하는 부분도 문제가 되고요. 또 아까 입법 보좌관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방대한 양의 예산과 입법안과 자료들을 의원 한 사람이 스스로 모든 걸 다 책임지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들을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또 마침 정부도 그 몇 가지는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그것은 좀 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6대 의회의 지난 3년 또 앞으로의 1년에 대한 그 평가 또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를 좀 해주시죠. 네, 우리 6대 의회에 들어서 그동안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타임스 독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6대 의회가 처음 시작했던 그 마음 그대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마음 그대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티타임즈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민선 후기를 1년으로 남겨놓은 가운데 대전시의회 하반기 의장으로 의회 활성화에 매진하고 있는 곽영교 대전광역시 의회의장을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